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양도 3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착자가 되겠습니다. 오류를 범하다 라는 의미의 착자가 되겠는데요. 잘못하다, 판단을 잘못하다 라는 의미의 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착오하다 할 때 잘못을 범하다 라는 의미의 착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착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다른 것과 잘못 인식하다, 다른 것으로 잘못 판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 방법이 확정적이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불법성이라든지 또는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과정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에 대한 처리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도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지금 현재는 도착이라는 것을 일종의 정신병적 증세로 보기 때문에 도착증이라고 표현을 해도 똑같은데요. 어떤 일을 왜곡되게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도착인데요. 통상적으로 그 사회적 통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행위가 아니고 가학적이거나 또는 세디즘적이거나 이런 측면에 조금 왜곡된 형태의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도착증 중에서 특히 이제 미성년자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지러워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천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해서 일을 그릇되게 하는,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착시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실제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상은 아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착시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그 착시에 대한 예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깨비도로 같은 거죠. 실제는 내리막길인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눈으로 볼 때는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대착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트렌드에 맞추질 못해서 고루한 생각으로 자칫 상대방한테 결례를 하거나 또는 범법을, 큰 범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소하지만 이 범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의 정신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착자의 상대어로는 바르다라는 의미의 정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탁자인데요. 배정하다 라는 의미의 이 탁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자리를 잡게 하다 라는 의미의 탁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탁자는 어떤 일을 자리를 잡게 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탁송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붙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시주를 받아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탁발승할 때 이 승이 승려, 스님, 우리가 중이라고 표현하는 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탁발을 하러 다니시는 승려를 말합니다. 의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는 생활을 누군가에다 맡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진무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격 자세입니다. 전진무의탁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실제 전진무의탁 그 사격을 해보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전진무의탁이 조금 보기에 또 엉성하게 보이고 좀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또 좀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진무의탁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전진무의탁에 대한 사격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진무의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진무의탁 자세의 변형이 수색할 때의 자세가 바로 그 전진무의탁의 변형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색을 할 때는 뻣뻣이 서서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엉거주춤한 자세가 나올 때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 총구를 통상 이제 무릎보다 조금 높거나 또는 허리보다 조금 낮거나 한 그런 정도로 앞을 향해서 그 총구를 겨누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상태의, 이게 전진이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무의탁은 원래 입사로 들어가면은 이 방호벽이 있기 때문에 총을 거치할 수 있는데 거치를 못하는 상태죠. 그게 이제 무의탁이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적이 나타났을 때 엎드려서 그 총을 견착하기가 쉽고, 또 지향사격을 우선 적이 나타났을 때 급히 지향사격을 해야 될 때 지향사격 그 폼으로서 대단히 빨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전진무의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색할 땐 전진무의탁 변형 자세를 쓰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무를 바인딩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상대 개념으로는 없애다 라는 의미의 면자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로는 파자가 되겠는데요. 끝나다, 끝내다 이런 의미의 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깨뜨리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내다 라는 의미의 파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깨뜨리다 라는 의미를 또 역시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두시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끝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이 이제 오후 시간대가 돼서 끝났다 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공부 시간이 다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간다든지 할 때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깨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 회사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의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징계가 바로 파면이죠. 파면은 그 계약관계가 종결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몰수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파업이 완전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파업 자체를 파업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파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양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통상 로마법에서는 파양 입양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파양이 상대적으로 그 법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실제 입양보다 파양이 더 쉽다고 볼 수 있죠. 혁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깨뜨려서 개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파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그 조정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당해서 이제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파루라고 하는 것은 보신각에서 33번의 종을 치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새벽종이죠. 새벽에 그 33번의 종을 치면 통행금지가 이제 해산되는, 해제되는 그러한 이제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해서 이제 파자가 끝나다라는 의미로 볼 때 그 상대어로는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시자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하고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자가 한글 단어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한자를 통해서 한글 단어가 어떻게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